인간의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가? Remember, 기억의 뇌과학. 리사 제노바. 평범한 일상을 기억으로 남기는 법. 그렇다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사건이든 평범한 일상이든 일화 기억을 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래 있었던 일들 가운데 겨우 8개에서 10가지가 아니라 되도록 많은 추억을 기억으로 남길 수는 없을까? 일상에서 벗어난다. 안 가본 도시로 휴가를 떠나고 가구 배치를 바꾸고 반년 일찍 생일을 축하하고 안 가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렌트해보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평화로운 나날은 일화 기억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다. 모바일 기기를 끄고 세상을 본다. 인지하지 못하면 기억할 수 없다. 시선을 전화기에 고정시킨 채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는 없다. 어제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할 때 내 앞에 줄을 섰던 사람이 실은 유치원 때 단짝 친구였을지 모른다. 아이스라떼를 마시며 추억을 나눌 기회를 페이스북을 뒤지느라 놓쳐버렸을지 모른다. 오늘날 미국 성인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각종 화면 앞에서 보낸다. 밤에 8시간을 잔다고 했을 때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 화면 밖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은 하루 4시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인생을 디테일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입체 세계로 기억하고 싶다면 2차원 화면에서 나와 3차원의 세계를 살아야 한다. 느낀다. 우리는 감정에 개입된 경험을 무덤덤한 경험보다 더 잘 기억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 강력한 기억을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늘 스스로와 소통해야 한다. 되뇌는다. 반복은 기억을 강화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추하고 친구와 통화할 때 그 일에 관한 수다도 떨고 틈틈이 떠올리면 기억을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기를 쓴다. 오늘 경험한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글로 써놓으면 미래에 그 경험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록으로 남긴 그 정보를 단서 삼아 오늘 겪은 다른 일들도 떠올릴 수 있다. 심리학자 빌렘 바게나르는 6년 넘게 매일 일기를 쓰면서 2402가지 사건을 기록했다. 시간을 내서 그날 일어난 일을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일화 기억을 되살리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한편 망각이 우리를 살게 한다. 바꾸기 전 넷플릭스 비밀번호, 습관을 잘못 들인 운동 자세 같이 불필요한 기억들은 곧 시간이 지워줄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이나 교통사고, 전쟁터에 대한 기억 등 불시에 떠오르는 끔찍한 기억들은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진다. 과연 그런 기억들도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수많은 신경과학과 심리학 논문 자료에 아무것도 잊지 못했던 남자로 소개된 솔로몬 셰르셰프스키는 비범한 기억력을 가졌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알렉산드르 루리아는 30년에 걸쳐 셰르셰프스키의 기억력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 셰르셰프스키는 끝없이 나열된 숫자들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정보,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낯선 외국어시,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과학 공식 등을 외울 수 있었다. 더 놀라운 점은 루리아가 수년 후에 같은 실험을 반복했을 때 셰르셰프스키가 위의 모든 정보를 처음 순서 그대로 틀리지 않고 외웠다는 사실이다. 신기한 초능력처럼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방대한 정보를 암기하는 남다른 능력 때문에
셰레시프스키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과도하고 때때로 의미 없는 정보로 인해 중압감에 시달렸다.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여과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잊어버리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 힘들었다. 잊지 못한다는 것이 때때로 그의 일상을 심각하게 방해하기도 했다. 우리는 망각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모두가 사랑하는 기억이라는 주인공과 운명의 대결을 벌이는 악역을 망각에게 덮어 씌운다. 하지만 잊는다는 것이 반드시 노아의 안타까운 징후, 치매의 병증, 부끄러운 무능력, 해결해야 하는 부적응 문제는 아니며 심지어 우연도 아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이롭지만은 않다. 때때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차라리 잊고 싶을 때가 있다. 차라리 잊고 싶을 때도 있다. 망각은 정말 중요하다. 망각 덕분에 우리는 날마다 여러 방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의를 흐트러뜨려서 실수를 유발하거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고 성가시고 심지어 괴롭기까지 한 기억은 무엇이든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낫다. 때때로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기억하기 위해 다른 한 가지를 잊어버린다. 잠이 부족할 때 벌어지는 일. 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수동적이고 텅 빈 무의식의 상태도 무기력한 이들이 나태하게 보내는 시간도 아니다. 잠은 우리가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내일 거대 제약회사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신약을 내놓는다면 사겠는가?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그런데 사실 그런 약이 이미 있다. 잠이라는 약이다. 어렸을 때 나와 내 친구들은 가끔 슈퍼히어로가 되는 상상을 하곤 했다. 하늘을 날고 투명 인간이 되어 어디든 돌아다니고 시간 여행을 하는 능력은 우리 모든 친구들의 희망사항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추가로 잠을 잘 필요가 없는 초능력을 갖고 싶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시간을 무의식 상태로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쓸까? 또한 얼마나 많은 언어를 배우고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매일 밤 8시간을 잠으로 보낸다면 우리 인간은 평생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게 된다. 운 좋게 85세까지 산다면 24만 8,200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이다. 환산하면 28년을 꼬박 잠들어 있는 셈이다. 지금 50살이라면 이미 16년을 자면서 보낸 셈이다. 16년 동안 읽지도 일하지도 생각하지도 사람들을 사귀지도 놀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다. 마찬가지로 다른 동물들도 자는 동안에는 사냥하지도 먹지도 않는다. 당연히 짝짓기도 그루밍도 하지 않는다. 왜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은 그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진화했을까? 잠, 진정한 슈퍼히어로. 질문 안에 답이 있다. 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게다가 자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수동적이고 텅 빈 무의식의 상태도 무기력한 이들이 나태하게 보내는 한심한 시간도 불행하게 낭비되는 시간도 아니다. 심지어 경계심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다. 잠은 건강과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수면 부족에 시달린 것은 아니다. 1942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은 하룻밤 평균 7.9시간을 잤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잠을 경시하는 태도는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 언제나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무엇이든 다 가지고 다 해봐야 한다는 압박, 치솟는 불안, 전자기기 사용 시간의 폭증, 깊은 밤까지 TV 시리즈 한 시즌을 정주행하는 습관 등으로 인해 우리의 수면 시간은 현저하게 줄었다. 오늘날 미국, 영국, 일본의 성인들의 하룻밤 평균 6.5시간을 잔다. 우리는 잠을 박탈당하고도 적게 자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7시간도 채 자지 않는 생활 습관을 열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허세다. 수면 전문가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를 낸다. 우리는 7시간에서 9시간을 자야 한다. 그보다 덜 자면 건강과 기억을 해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가 오늘 밤 7시간에서 9시간을 푹 자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전두피질 신경세포가 무기력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억들을 부호화하는 능력이 저해된다. 전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분명하고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전날 레슨을 받고 18홀을 다 돌았어도 골프 스윙에 나아지지 않는다. 기억 용량이 일찍 한계에 도달해 학습량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잘 자요. 여러분, 오늘도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